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매주 수요일 뵙는데 이번 주 역시 목요일 날 뵙게 됐어요. 어머님 잔치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어머님이 팔순이신데요. 네. 저 예순 때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네. 저 환갑잔치를 못했고 또 요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칠순 때는 제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또 국회의원이면 그런 거 안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팔순 나이 드셨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다른 집은 팔순 잔치도 제가 가서 축하도 드리고 뭐 굉장히 정치인이라고 남의 집 팔순 잔치 다니는데 네, 다니는데 정작 우리 어머님한테는 안 하시고 좀 우리 어머님도 네. 연세가 드셔서 사실은 하지 말라. 야야야야 말 나오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속마음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좀 잠시 우리 저기에서 잔치 좀 잔치는 아니 우리끼리 해서 좀 했죠. 식구들끼리 예, 식사 함께 돈도 하시고. 좀 제가 돈을 드리고? 좀 우리 집사람 몰래 네. 좀 드리고 우리 집사람은 진짜 우리 집사람 네. 얘기해도 돼요? 예. 진짜 우리 어머님한테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요? 아주 예? 아까워요? 아니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그래요. 내가 눈치 보면서 드립니다. 네. 사실. 얼마 드렸어요? 말 안 해요. 이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분명히 들을 텐데 우리 집사람은 각성하라. 당신은 부모 없냐. 예. 네. 말씀하시는 순간 핸드폰이 왔습니다. 예. 네, 전화는 꺼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 사이에 정치권에 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네. 하나 제가 보니까요. 네. 저에 대한 막 댓글이 엄청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니 왜 욕합니까? 그럼 1대1로 네. 욕하는 분들 네. 저한테 맞짱 신청하세요. 내가 오마이뉴스에서 네. 생중계 좀 해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그럼 맞짱 예, 토론하시네요. 뭐 김영란법, 저는 좋습니다. 뭐 언론이 아니라 다 넣어요 그냥. 저 목사님, 신부님, 스님 다 넣어가지고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네. 진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루고 네. 그러려면 정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잘해야죠.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 무력화됩니다. 경찰 국가가 되고 모든 예. 국민을 범죄 하여간 집단으로 몰 수 저한테 있다. 욕하시는 분들 뭐 욕하세요. 예. 욕할 자유도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좀 맞짱 토론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예. 거기로 오셔서 현피. 오마이뉴스에서 현장 중계하면 예. 현피 청취율이 높을 텐데. 높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불만 있으신 분은 댓글 쓰시지 마시고 직접 아니 만나서 쓰세요. 쓰기도 쓰시고 하고 욕하세요. 아. 근데 저도 욕할게요. 같이 욕하자고. 어느 날 갑자기 댓글에 들어오면 저 국회의원 이상민이다 이렇게. 예, 진짜 국회의원입니다. 예. 저를 뭐 가짜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쓸 겁니다. 이제 예. 댓글에 저도. 네이버에 진짜 쓰셨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그게 2004년도 예. 5년도에. 예. 근데 직접 썼더니 또 댓글이 달렸다면서요. 예. 네가 이상민 국회의원이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진짜 국회의원이 댓글 달리 없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지난 한 주간 정치권의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제일 핫한 뉴스가 바로 이완구 총리 발탁입니다. 예.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 청와대 부름을 받고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분하고 친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물론 뭐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같이 알고 다니는 건 계셨어요? 아니고 한 10, 그렇죠. 네. 그리고 충남 도지사였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좀 왕래도 있었고 네. 또 충청도라는 뭐 정서정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물론 조금 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좋게 봤어요. 네. 저 뭐 세종시 할 때도 나름대로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 좀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네. 모습 보이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이완구 국무총리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3번이나 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도지사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의증이 떼증이들 그 뭐 좀 박사 교수님 뭐 언론인 중에 뭐 형편없는 일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투기 뭐 애들 군 뭐죠 그 병역 면제, 병역 면하는 거 네, 기피 병역 기피, 뭐 논문 표절 논문 표절, 뭐 이런 거는 해당 안 될 것이다. 네. 다만 뭐 정치적 성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뭐 맹종할 사람이다 이런 비판은 나오고 뭐 그거야 뭐 그래 나올 수 있는 시비거리니까. 네. 근데 이 언론에 이게 저희도 잘 몰랐던 언론에 네. 나오는 투기나 또는 뭐 오늘 신문에 보면 좋아질 땅이니 아는 사람한테 사라 네. 그리고 공모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사실 문제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년 뒤에 또 장모 처남이 되사고 네. 이런 걸 보면 또 이때가 뭐냐면 그때 그 자민련 아마 원내대표였을 겁니다. 원내 총무 네. 같은 이제 공동 정권을 잡았을 때죠. 네. DJ 정부 때.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원내대표면 고급 정보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네네. 이런 투기가 말하자면 고급 정보를 알게 돼서 한 거 아니라는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 네. 이거는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 샀다가 6개월 만에 되팔아서 굉장히 큰 시세 그러니까 차익을 이 보도를 거뒀다는 보고요. 의혹도 타워팰리스가 제기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 아닌가요? 네, 굉장히 몇십억. 비싸죠. 근데 이분 네. 재산이 지금 10억이던데. 11억 신고하셨죠. 예, 그러면 네. 타워팰리스를 어떻게 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상하고 뭐, 이제 뭐-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른바 땅 투기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건데 지난 5일간 굉장히 조용했어요. 야당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그냥 뭐 대충 넘어가 주자 이런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솔직히. 이런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닌가 보다라는 입장 선회가 좀 지금 있는 건데 과거에 이완구 의원하고 뭐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충청도 출신이고 뭐 이런 저는 거 다 솔직히 떠나서 저희 중학교 선배긴 하지만 네, 자주 저는 만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달하고 네. 그런 인간적인 매력은 좀 있어요. 음. 그런데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독선적, 어떻게 말하면 강한. 네. 좀 저 같은 스타일 좀 비슷한 스타일이죠. 좀 저도 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제가 잘났다고 막 할 때는 막 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반성을 하는데 네. 좀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 원내대표를 맡고 나니까 조금 그런 화합형은 아니다. 협상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은 있고 뭐 네. 있지만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되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야당하고의 그런 정치적 테크닉을 네.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완구 선배가 많이 정치적으로 숙성됐네. 속마음은 알지 몰라도 네. 겉으로 하는 정치술은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나이스하셨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예, 막 우리 아마 여성 그때 당시에 의원들한테도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박영선 대표한테도 굉장히 막 예. 의전에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극진하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완구 대표랑 있으면 존중받는 느낌을 그렇죠. 받는다.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그리고 막 이렇게 저한테도 네. 뭐 이렇게 와서 본회의장에서도 와서 막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찾아다니고 저뿐만 아니라 네. 야당 의원들 막 이렇게 아니 나는 그게 설사 뭐 본마음하고 다른 정치적 테크닉이라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 네. 뭐 그건 정치인이니까 뭐 네. 그럴 테크닉 수 당연히 있죠. 네.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네. 이번에 그 후보
총리 후보하면서 이런 땅 투기, 논문 표절, 병역, 자녀 병역 기피, 본인 문제, 뭐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의 이런 부분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죠. 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춰야 돼야 허접한. 갖춰야 투기를 해야 네. 논문 표절을 해야 그래야 후보 자리에 예, 오르잖아요. 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래도 그 중에서 그냥 조금 덜한 사람을 장관으로 할 수 없이 넘겼는데 네. 좀 그 문제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서 네. 반성을 좀 해요. 너무 긴장을 좀 늦춘 안 했던 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예. 예, 그냥 겉에 들어온 그런 것들에만 생각하고 네. 정작 해야 될 예. 야당으로서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해야 될 역할, 네. 긴장도를 네. 팽팽히 갖지 못하고 느슨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부터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 땅 투기를 안 한 것처럼 하다가 이분이 처음에 딱 그 준비된 마치 총리 후보처럼 아들 병역 비리 나오면 딱 엑스레이 그리고 공개 검증하겠다. 예, 50년 전 자신의 막 엑스레이 사진 딱 내보내고 공개 검증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철저히 잘 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지난 5일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면 깔수록 이분도 양파 총리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정치인인데 한국에서 뭐 변호사하고 정치인 하려고 하면 땅 투기 정도는 해야 영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다. 전화 그렇지 전화. 예? 본인이나? 야 본인이나 그렇지 어디 세상 대한민국의 99%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 하고 싶겠죠. 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살아온 뭐 경력 환경을 가지고 일반화 보편화시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농담도 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주위에 맴돌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좋은 자리 가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야당이 꼼꼼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 후보 낙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네. 여있다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국민 여론을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워낙 국민들이 이제 저 단련이 되셔서 아이고 뭐 이놈 저놈 볼 거 없이 저 여기 놈자 썼습니다. 네. 제가 X는 안 썼습니다. 네. 하여간 다 똑같은 놈들 골라봤자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야당이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분의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보여준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짙게 그리워졌던 이 부분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만약에 만약에 진짜 사실로 드러나서 엄청난 투기나 잘못된 것 이그러진 모습이 분명한데도 네. 총리가 됐다. 되도록 야당이 그냥 얼렁설렁 넘겼다. 네. 그럼 다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잡은 것도 너무 경솔했다 얘기해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뛰어난 정치수를 갖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야당이 철저하게 공직 후보 검증을 해서 뭐 불필요하게 혹은 과도하게 위법적 요소가 있었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낙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언론 우리 당에서 이런 사실들을 뭐 입수해가지고 네. 이를 발표하거나 공표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언론이 쓰고 있어요. 보니까 어느 언론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서는 네. 참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부끄럽고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저 언론이 먼저 하고 우리가 뒤따라하는 형국이고 네. 오히려 우리는 그냥 대충 넘기자. 뭐 이완구 정도면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냐. 네. 이런 막연한 그 아니란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네. 저부터 아주 저 신랄하게 네. 저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네. 당에 돌아가서 원내대표나 당대표 지도부한테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앞서 그 이완구는 박근혜에게 맹종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지난번 각하 청와대 가서도 각하란 말 듣기가 네. 얼마나 생소하면 낯섭니까? 네. 그 말씀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네. 우리 정치인들끼리 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물론 공직자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정치 공무원으로
뭐 여러 번 하셨으니까 좀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조직에 소위 있었던 아주 직업적 공무원들, 직업 네. 공무원들 중에 네.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 장관이나 네.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로 갔을 때 뭐냐면 전혀 이의를 달질 않아요. 음. 다 모든 걸 그냥 누가 그랬죠? 지난번 청와대 문건 때 나는 진돗개다. 네. 나는 뭐 또 진돗개 나오니까 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뭐 네. 뭐 워치도? 감시견이다. 네, 워치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애들은 개 XX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 부모도 X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네. 아무리 저기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공무원 경력이 직업 공무원 경력이 한 사람 중에 정말 양식과 양심과 역사의 대면에서 한 분들을 대항하는 분들을 잘 못 봤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분의 경력도 경찰 공무원을 오래 했잖아요. 네. 뭐 하고 또 이분의 정치적 하는 걸 봐도 별로 그렇게 세종시 말고는 물론 그건 평가합니다만 말고는 별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은 못 봤어요. 네. 그럼 이완구 총리가 된다 한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종할 사람이다 이렇게 전 평가를.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직업적 공무원들 대체로 대부분 네. 고위직에 올라가서 하는 네. 걸 보면 뭐 권력자에 대해서 토다는 걸 못 봤어요. 다 예 그냥 그대로 뭐 어느 누구는 뭐 지난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 때 자기는 진돗개다 아니다 감시견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자기가 개라고 하는 사람이 개가 개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네. 이분도 주요 경력이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 출신이면 조직 상명하복 여기에 이수해 있고 네. 더더구나 지난번 청와대 때 각하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크게 기대는 많이 안 된다. 더더구나 그 한국 정치의 메커니즘상 네. 또 헌법 제도상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과 정보가 물자가 다 집중되는 초집중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총리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고 잘 될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총리가 된다면 이분은 총리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 실제 목표는 대권이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한 것이고 총리를 딛고 대권으로 가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변변한 그 대통령 후보가 없는데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가 아마 그런 노선을 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아니, 정치권 자기 안에서는 어떻게 개인의 보십니까? 그런 정치적 뭐 영단. 이해관계 목표를 위해서 네. 공익적으로 합당하게 처신하고 그 역할을 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의 꿈에 있던 더 뭐 무슨 꿈이 있든 간에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제 역할, 총리로서의 제 역할. 본인이 그랬잖아요. 헌법상에 주어진 더도 덜도 말고 총리 권한을 제대로 하겠다. 예. 뭐 그래 말로 하지 말고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원내대표일 때도 대야 관계에서만 아주 이렇게 좀 협상력이 이렇게 있었지. 해서 그렇지 청와대 뜻에 역행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비춰볼 때 뭐 여당 원내대표 할 때나 그 행태가 총리할 때 행태와 크게 달라질 것인가. 김무성 대표 보세요. 네. 새누리당 대표. 당과 당청 관계를 대등하게 할 소리 하는 당 대표 네. 하겠다고 그 표로 아마 새누리당 당원들로부터도 사실은 친박이 아닌데도 후보를 불구하고 외치고, 됐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딱 그것도 하려고 대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 가서 뭐 그냥 개헌 얘기 한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쫙 짜려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튿날 깨갱했잖아요. 바로 깨갱. 송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언론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송구 전문 정치인. 깨갱. 무슨 그러니까 말만 하면 송구 전문.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다 되는 레임덕 현상을 빚고 네. 있거나 예.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나설겠죠. 자기 네. 개인.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나서고 있죠. 그쵸. 발언이 세졌어요. 그렇습니까? 어제 오늘. 예. 예. 힘이 없을 때 나서는 건 소용없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힘이 있을 때 할 만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있는 한.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지도 떨어지고 네. 힘이 없으면
또 자기 정치적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세 총리로서 자기 권한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 권한을 누리면서 중요한 건 저는 네. 자기 권한을 누리되 네. 그 권한을 준 거는 공익적으로 국익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위해 거기에 쓰면 됩니다. 자기 뭐 대통령을 하건 뭐 하건 이상민이 대통령이 나가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작 누가 되든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면 될 일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힘센 기간 동안에 과연 그렇게 올곧게 그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확신은 안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이완구 총리 후보는 그냥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권 안에서의 평가나 기자들의 평가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갑자기 청와대 발탁을 받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게 됐어요. 예.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됐으니까. 예. 그래서 2월 2일 날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게 되고 여기도 보니까 친박 비박 나뉘어져 가지고 이주영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 간의 양강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엿새 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전당대회 경선이 뭐 후끈 달아 올랐지만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 자 2월 8일 있을 전대를 앞두고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호남 총리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결국 어제 사과까지 했는데요. 우선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재인 의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념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판단이 잘못한다면 주의 말씀도 들어보고 정무적으로 잘 살펴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어떤 말을 했을 때 네. 그게 미치는 파장효과까지 생각해서 정면으로 뚫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뭐냐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면 해서는 안 되죠. 물론 100% 다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네. 그분 호남 총리론 내 근거는 이거대요. 왜 이완구라는 사람을 했냐. 정작 우리 사회가 통합되려면 호남 출신을 총리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근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영호남 통합에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대한민국에 영남하고 호남만 있어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지만 네. 충청도 많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네. 섬나라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독도도 있어요. 네. 제주도도 있고 왜 영호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꼭 그거를 영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호남에서는 이정현처럼 새누리당이 돼야 지역주의가 허물고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지역주의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강원도도 지역주의 있어요. 네. 지역 감정 있고 충청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네. 중요한 건 저는 이완구 후보에 대해서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지금 땅 투기 의혹이나 네. 논문 표전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지금의 정치적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제대로 총리를 역할을 못할 거냐는가 이런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것이 이미 언론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걸 지적하면 되지 호남 출신이 총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그거는 사회 통합에 뭐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비판하면 네. 진짜 너무 협소하게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는 생각 못했겠죠. 충청도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나잖아요. 아니 저 호남 사람이 돼야 총리가 되는 마땅한 거고 총리가 충청도가 되면 안 되냐라고 새누리당이 들고 일어나고 지역의 언론들이 또 막 나서고 하니까 호남 지역하고 지금 거기다 KTX까지 했어요. 네. 서대전역 경영문제까지 해가지고 쌈판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정작 우리 당이 강고한 새누리당 보수 수 꼴통 세력들에 대항하려면 정말 수를 넓혀서 덧셈 정치를 해가지고 더 위에 있도록 정밀하게 힘도 결속되고 그렇게 정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네. 근데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분해 지금 미분작용, 네. 미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오늘의 워딩 나왔네요. 미분? 미분. 네. 어려운 수학적 용어가 드디어 예, 나왔습니다. 분해 작업, 미분. 분해. 네. 아니 결속시켜서 적분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유한부동인데. 미분 분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소리만 지르면 답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 여쭙는데 어디 충청도 출신
뭐 사람이다, 강원도 출신이다, 뭐 호남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자기 본적이 그렇거나 아버지 출생지가 그렇거나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 쓰고 있는 것 그것뿐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상류층에서 거기 좀 배우고 권력층에 있다는 고위직 사람들하고 언론계 뭐 등등해서 자기네끼리 어느 정도 동양인으로서의 내통이 됐다는 거지. 네. 진짜 변방의 수도권 집중주의에서 벗어나서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지역적, 지방적 그런 마인드를 갖고 비전을 갖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리 중에 네. 다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호남 사람이어야 된다는 둥, 뭐 어느 도 사람이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건 네. 향후 우리 당의 대선 후보셨고 네. 또 정치적 위상도 크고 저는 정말 매우 잘못된 경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 충청 매일 대전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출퇴근을 하시고 실제로 충청도 민심이 그렇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나요? 지금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요 문재인 의원 발언하기 전에 KTX가 서울에서 광주로 하는 것 때문에 네. 오송역에서 종래 지금 철도는 서대전, 네. 대전에 있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용산역보다 호남선에서는 두 번째 가까운. 저 이용자가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네. 대전에도 호남 사람이 많아서 또 대전 그쪽 중부권에 있는 사람이 호남 쪽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송에서 곧바로 네. 뭐 공주나 어디 거쳐가지고 네. 그냥 광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서대전역 이제 안 거치고. 광주에서는 서대전역 경유하는 걸 절대 못하게 하자. 그때 정부는 아직 이용자가 용산 남으로 많으니 서대전 전 횟수 중에 네. 극히 일부 한 뭐 10개인가 몇 개라도 돼요. 몇십 개 중에 몇 개를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자. 네. 이렇게 아마 철도공사하고 국토교통부가 대충 의견이 접근 간 모양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호남의 광주의 국회의원들 거기다가 광주시장까지 나서고 네. 여기는 또 여기대로 대전 국회의원도 또 나서고 그러니까. 시장까지 나서고 네. 그래서 지금 호남하고 충청도하고 쌈판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거기다가 해야 됩니까, 근데 예? 진짜. 거기다가 네. 문재인 의원이 호남 총리하니까 또 새누리당이 그거 가지고 이제 부채질하는 거죠. 불났으니까 지역 언론도 굉장히 저보다도 굉장히 새누리당 쪽에 가까운 저 수구적 언론이 많습니다. 지역 언론이. 예, 권력을 쫓다 보니까요.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빌부터 뭐 하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네. 있겠죠. 아주 그런 거기에 붙여가지고 쌈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충청도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보수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서울 수도권에 충청도 출향 인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지역에 그 한 20-30%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인천은 한 30-40%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표 얻어야 되는데 네. 솔직히 표 얻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와 또 비전을 실현하려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네. 이거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새누리당은 살판 났죠. 이렇게 쌈 붙이고 저렇게 쌈 붙이고. 네. 그 문재인 의원께서 네. 호남 총리가 진짜 자기가 깊게 성찰해서 나온 주장이었다 그러면 사과해서는 안 되죠. 사과한 거 보면 생각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예,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님이신데 문재인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좀 조언을 제가 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저 판은 벌어졌고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호남 국회의원들 그리고 오기 전에 네. 제가 호남의 김동철 의원이 같은 삼선이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나 지혜롭지가 않다. 공익적으로나 김동철 의원은 지금 호남 지역 광주 의원이죠. 지역구죠. 예. 그 이번에 성명서 낸 의원 네,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요 윤장현 네, 광주시장. 예, 그 사람 초선 시장이 말이에요. 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지. 중앙당 당 대표 뭐 공식 회의하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절대 서대전역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대전 권성택 시장도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마디 하고 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동철 의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공익적으로도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략적인 차원에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다. 네. 그래서 저 월요일 날 좀 만나서 이를 지혜롭게 발휘해서 이를 해법을 찾자.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랬더니 자기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자중 질환이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쌈판이 벌어지고. 쌈판 벌어지고 또 거기에 또 박지원 대표께서는 또 물론 뭐 공격을 당할 행동을 하셨으니까 공격하는 건 마땅한데 하여튼 그런 걸로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100분 토론에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지금 보면 그 새정치민주연합 받으세요, 전화를. 아니 녹음 중이라고. 자랑 한번 하시고. 예, 정 박사. 아이 전화 좀 저 어제도 몇 번 전화했는데. 정 박사. 여보세요? 예 형님. 예,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지금 왜 헛소리 해야 돼 아침부터. 왜 헛소리야? 나는 지금 장 기자님한테 뭐 밥 한 번 먹자고 그랬다며. 누구 형하고? 나하고가 아니라 단둘이. 장 기자하고? 어. 장상민. 장윤선하고 이상민이 같이 있으면 장상민이야. 나 있잖아. 이거 다 녹음해라. 지금 방송 중이니까 방송을 잠시 주도하고 정지하고 전화 받았거든. 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방송이 더 중요한 거야. 정봉주보다. 근데 장 기자 이상민 출연시키면 그 다운로드 반으로 들어 시키지 마. 알았어. 네 그래요. 예. 끊어. 장윤선의 팟짱. 저는 진짜 우리 야당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당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루당 때. 저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 무슨 소리 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뱉은 건 반드시 이뤄내야 돼요.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뭐 서민 감세 뭐 서민에게 혜택 주자 중산층과 서민에게 위한 정당을 대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이거예요.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머리 전략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또 우군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벌어진 일을 보면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의원님이 호남에서 좀 배척받는다고 하니까 표들 내니까 급하니까 하신 거 나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건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얻어진 게 뭐냐고요. 문재인 의원님은 상당수 아마 상처받을 거예요. 네. 그런 일에서 사과까지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인데 네. 금방 다음 날 사과할 일을 뱉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충청도에서는 득도 없이 괜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새정치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렬히 무릎 꿇어야 될 일이 뭐냐면 호남과 충청이 왜 싸움질합니까? 국회의원끼리. 아니 호남 전라도 분들하고 네. 충청도 분들하고 척지지 않아요. 저희 대전만 해도 30% 이상이 호남 출신들이 와 계세요. 호남 인구들. 잘 사시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잘못 물꼬를 터가지고 쌈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인들이 지들 이속 때문에 광주시장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면 일부 사람들한테 너 뭐하냐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한배탕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가고 대전시장 또 올라와서 거기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네. 와서 또 무슨 얘기냐 반드시 서대전역 경유해야 된다 국회의원들 성명서 내고 네. 이러면 지역민들은 충청도민들하고 전라도민들은 이유도 없이 쌈질하는데 내몰리고 네. 결국 우리 야권은 강대한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판 감시뿐만 아니라 네.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넘어서서 우리가 제대로 국정을 주도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돼서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에 나서려면 선거에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네. 쌈질하고 분열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오히려 정치인들이 쌈질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창피해요. 이거는 정말 아니 도대체 전라도 호남 국회의원들 여기 충청도 대전 국회의원들 거기다가 광주시장 대전시장 네. 아니 그 광주시장은 거기
저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며. 그러면 네. 좀 넓게 봐야지. 네. 왜 그따위 허튼 짓을 와가지고 그거 하라고 작년 6.4 지방선거에 공천하고 그거 됐습니까? 어? 광주에서 저기 공천하는 건 전라도에서 공천되는 건 사실은 그 공천이고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그 제안을 좀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렸어요. 그 광주 그리고 호남 의원들은 서대전 경유는 호남 절대 안 된다. 저속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주장을 하고 반대로 뭐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뭐 박병석 의원 대전 의원님들은 뭐 서대전 수요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호남 충청 의원들이 합의해서 함께 성명을 한번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안을 여기서 내세요. 예. 대안을. 예, 저희가 근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저 무슨 영종도 저기 네. 무슨 부산에 무슨 공항 네, 신공항. 신 무슨 공항 가지고 네. 경남하고 경북이 또 쌈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네. 근데 거기가 아주 영악한 게 정치인들끼리 만나서 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정부가 알아서 해라.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합리적으로. 네, 네, 네. 저는 그런 지혜가 오히려 우리 새정치민주나 국회의원들은 또 시장들은 왜 그런 지혜가 없는지 거기도 먹은 놈이 잘 먹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의원님이 어쨌든 그러겠습니다. 팟짱에 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신 만큼의 크기만큼 실천을 예. 하시면 좋겠다라는 오기 생각이 좀 전에 들고요. 그 방송 출연하기 전에 그 호남의 김동철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네. 사전 답지를 좀 하고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속에서도 이런 허튼 짓들 네. 이런 분열 활동 아무런 쓸데없는 그러면 공익 그걸 할 겁니다. 예. 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고 거기다 대전시장, 광주시장 광주시장, 예. 그 배석하라고 해서 합의안을 내든지 그런 방식을 합리적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의는 하등 필요가 없는 예. 것이고 사실 지역주의로 지금 남북이 분열해서 그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도 못 만들고 이런 판에 영호남 또 충청 뭐 호남 뭐 강원도 수도권 계속 이렇게 나눠서 싸움질하는 것은 그야말로 또 국력 충청도에서도 손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게 날로 더 심화됩니다. 아마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데 충남 다르고 충북 다르고 대전 다르고 세종시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네. 근데 여기에 주범은 정치인들이다. 시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이 그치다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고 그 지역 주민들 그렇죠. 중에서도 토호를 대변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토호를 등에 업고 정치권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또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게 뭐 어르신 지대입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렇게 물고 물려서 한국 정치가 계속 후진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이상민 의원이 혁파하시죠. 예. 제가 새누리당 욕할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당부터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 정치의 모습을 보이도록 나서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한테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가서 내가 직접 가고 말씀을 좀 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문재인 의원이 이 방송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네. 이보다 더 감정을 실려서 내 본인 만났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아무런 왜 그런 저기 하는지. 그래서 네. 문재인 의원한테도 본인한테 대선 나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아마 전직 상당히- 대선 후보잖아요. 네, 대선 후보고. 예. 그러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보고 편협되게 패거리 문화나 폐쇄적인 그런 집단 논리에 쌓이지 말고 네. 열려 있고 전체를 포용하는 국가 지도자를 보이라고 우리가 욕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도 의원도 그런 모습 보이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8일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압니다. 결과를 예, 대략 압니다. 어떻게 그리고 됩니까? 근데 말하면 안 돼요. 저희 청기누설. 당의 선거법 위반이에요. 천기누설이어서 얘기는 못 청기누설까지 아니 그 무슨 그게 청기누설이에요. 다 알 사람 다 알고 끝까지 거? 장 기자님도 다 알잖아요. 네. 다 알고 있고 뭐 아는데 네. 뭐 말하면 선거법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큰 사실을 자리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후보를 이렇게 비난하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이거 선거법 위반이 우리 당이 아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근데 비판한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잘한 건 아니니까 네, 본인도 비판할 수 있죠. 사과했으니까. 얼마든지 비판의 자유는 있다고 아이고, 생각합니다. 저 문재인 의원 저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경선 때부터 본부장으로
제가 참여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나한테 좀 빚이 있는데 네. 나는 진짜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는 그 주위 분들이 네. 진짜 경각심, 긴장감 이런 거를 더 아주 맹렬하게 가져야 근데 하죠. 그 의원들 내부에서 문재인 의원 캠프가 너무 그 좀 그 캠프 전략 캠페인 전략이 너무 좀 후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의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네. 제가 그 본부장직이라는 걸 맡아서 보니까 뭐 시민 캠프, 미래 캠프, 뭐 민주 캠프 해가지고 네. 당은 민주,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뭐 시민 캠프는 시민단체 쪽, 네. 또 미래 캠프는 뭐 정책 하는데 다 뭐 미래 캠프니 저 뭐죠 시민 캠프는 그냥 문재인 후보 당시 그 우호 세력들 또는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면 네. 그 당시 참여정부 때 그 이렇게 도와줬던 교수들 중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주도해야 될 당. 지금 새누리당도 당이 주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네. 주도해야 되는 당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당은 당대로 뒤로 밀려나 있고 네. 다 그러니까 엇박자죠. 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뭐 문재인 캠프는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뭐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인터뷰도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하시고 뭐 한겨레 정도 하시고 진보 언론 중에 아직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한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캠프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으라 네. 자기 마음을 개방적으로 열으라는 것은 열으라고 해서 자기 줏대까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아이, 않습니까? 그럼요. 예, 줏대는 같고 그러나 좀 더 나와 다른 차이에 대해서 네. 관용 있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또는 그들의 것을 인정해주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네. 자기 줏대까지 넣어가지고 전혀 뭐 그러니까요. 무슨 저 뭐죠? 그 뭐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게 뭐죠? 변색 확 세탁하는 거 네.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특히 이제 정윤회 파문 전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두드러진 활동, 무슨 조사단까지 꾸려서 활동을 했지만 눈에 띄는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청와대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적극적인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 계속 최근에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적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요. 뭐 다만 이제 조금 변명을 붙이자면 저희 뭐 야당 쪽이 평상시에 뭐 30%를 휙 넘어서 그렇게 막 국민들의 박수를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력하게 느껴지고 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러니까 뭐 지지도도 20몇 프로고 저는 20몇 프로보다도 네. 더 우리에게 지금 갖춰야 될 결함이 뭐냐면 결핍돼 있는 게 뭐냐면 실력 또 의지 네. 끝까지 물건으로 주는 불독 정신, 정신. 예, 막 이런 근성, 네. 헝그리 정신 이런 게 많이 결핍돼 있어요. 그거는 저부터 결핍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 근성 배고플 때 잊지 말고 다음에 한번 잡으면 끝까지 해내서 성과를 낸다는 거. 그러면 국민들이 믿으실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한번 얘기하면 해내는구나. 그리고 실력으로 무장해서 저도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세제도 뭐 증세되니 뭐 어쩌고 하지만 중요한 건 조세 저항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고려 사항입니다. 네. 제대로 옳은 제도도 세금과 관련된 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네. 부자든 형편이 어려운 분이든 그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정책이 횡설수설해서 못 지금 자리 그런 잡습니다.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출 구조를 잘 구조 조정하고 잘 맞춰야 됩니다. 세출에 얼마나 잘못된 예산들이 많고 4대강 예산이니 또 지역 무슨 필요도 없는 도로 놓는 예산 또 전시성 행정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게 여야가 서로 짝꿍해가지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것도 많고 공모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통렬한 세출 구조 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내야 됩니다. 해내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런 거 다 싹둑 할 것이고 대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내가 직장을 떨려놔도 잘려도 내 아이 학자금 교육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집에서 살 수 있고 이런 안도감이 모든 사람들 고소득 직장인이든 네. 저소득 직장이든 비정규직인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든 그런 공감대가 돼서 저 사람들이 하는 조세제도를 해야 되겠네. 네. 되면 나는 잘려도 걱정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냥 말만 무성합니다. 네. 저 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 증세해야 된다. 그럼 증세하면 새정치민주연합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새누리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요. 그건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중요한 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거둔 걸 얼마나 알뜰하게 쓰고 허튼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보여줘야 써야죠. 되고 투명하게. 또 하나는 예. 바로 그렇게 걷는 것이 네. 더 걷는 것이 너한테 더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네 미래를 직장 잘려놔도 너 지금 연봉이 1억이다. 그래도 너 잘려나면 하루아침에 없잖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가 잘려도 당당하게 인간의 존엄성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되 잘려도 네 아이가 공립학교 가도 국공립학교 가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애들 가족 중에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다. 비용 별로 안 들여도 이런 믿음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바로 그게 복지국가죠. 국민들의 저항이 많은 거는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돈만 해주지. 걷어가고 이 새끼들, 돈만 걷어가고 이 새끼들 한번 쓰면 안 되죠. 국회의원이 네. 저 취소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네. 이놈들 돈만 걷어가지. 지들 하는 데만 다 써먹고 국회의원 월급 주고 지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쓰지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민들께 지금 돈 걷어놓은 거 제대로 쓰는데 이렇게 근데 그 실력이 안 돼요. 밝히려면 실력이 없고 또는 욕심이 탐욕이 스려 있습니다. 왜냐 그걸 칼질하려면 네.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또 하나 그러니까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지역에 몇십억이라도 끌어당기려면 상대방 쪽을 눈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리 협작 구조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세금만 더 걷자가 보편적 복지하면서 왜 세금 안 걷냐 왜 얘기를 못하냐고 언론이나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건 좀 저 위험한 접근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요. 중요한 건 그 돈을 걷어서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세금을 걷어서 투명하게 잘 쓰이고 온전히 그것이 내게로 온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세금 안 내겠습니까? 다 내겠죠. 저는요. 북유럽처럼 예. 세금을 많이 걷어도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자신의 오고. 그렇죠. 그게 예. 정확하게 나한테 우리 돌아온다는 가족한테 거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별로 없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는 조세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죠. 맞지도 않고 재벌들은 내 안 돈만 내고 뺏어가고.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그렇죠. 유리할 그 직장인들 보면 그 월급 명세서 열기가 두려워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와 이렇게 많이 저도 변호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떼가. 현대해줘. 그리고 저도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변호사 할 때는 사실 솔직히 감이 좀 없었어요. 저도 좀 잘 나가는 사건이 좀 많은 변호사였는데요. 네. 그때는 탈세한 거 아니에요? 탈세? 예? 탈세한 거 아니에요? 탈세 안 했어요. 탈세 안 탈세를 했어요? 조금 하려다가 처음에 그 불안감이 더 커서 탈세했다가 탈세범으로 걸릴까 봐. 내는 게 좀 편안할 것 같아서 사실 차라리. 냈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네. 너무 불안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잘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국회 와서 이제 월급 받잖아요. 네. 세비라는 그 월급 받는데 보니까 완전 유리하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직장인 월급쟁이들은 다 유리하래요.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고 어디 빼돌릴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들이 잘 못 느끼시면서 그냥 내는 엄청난 세금이 뭐냐면 간접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음료수 어디 뭐 있죠. 네. 그거는 그냥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네. 내고 있어요. 휘발유세가 한 60% 돼요. 네. 휘발유세가 기름세가. 네, 기름세.
이게 말이 됩니까? 석유 유가가 지금 산유국에서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작년 네. 10월 달보다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유류세 인하해야 됩니다. 나는 해야 됩니다. 아니 예. 그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요. 담배세하고 똑같아요. 예. 기름을 세금을 낮추면 네. 국민들이 자동차 갖고 다 길거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체증 또는 뭐 기름 낭비, 환경오염, 진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담배세 그거잖아요. 국민 네. 건강 생각해서 세금 올리겠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 소위 권력자들,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 또 정치인들 간에 그 움직이는 것이 예, 영화 커넥션. 같은 일들이 현실로 있다는 게 이상민 의원님의 증언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는 거 이거를 아닌가. 혁파를 해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아직 부대끼시지만 네. 신문도 보시고 공부도 연구도 하시고 정치인들한테 요구하시고 네. 그럼 정치인들은 흠칫하죠. 음. 나도 모르는 거 안 해. 아시네. 그러면 안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네, 주권자인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설 때 예. 나라는 바뀌고 우리의 복지는 더 커지고 그리고 세금은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드리는 저부터 네. 실력도 갖추고 진짜 이런 협작품 하는데 네.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주 반성을 하셔. 예.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팟짱 나오셔서 매주 반성하는 정치인. 정말 참 반성인? 별 감각 없이 그냥 넘어가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것들이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부터 많아요. 지금 그러지 근데 마세요. 누이 방송 좋고 매부 나오는 좋고가 게 제일 나빠.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 네.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제 네. 스스로에 대해서. 팟짱이 그렇게 훌륭한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주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라. 자르지 마세요. 저 댓글 보니까 자르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진짜 공익적으로 합당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반성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팟짱이 계속 국회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많이 예. 출연시켜서 반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 말고도 많이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